그래서 제가 흑성역까지는 15분이 걸리는데 흑성역에서 이 아파트로 올 때는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반갑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뉴타운 중에서 당연히 손에 꼽히는 그런 한남 뉴타운은 누구나 관심을 보이는 그런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타운을 어디로 이제 최고로 꼽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흑성 뉴타운을 꼽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는 강남하고 붙어 있고 왼쪽으로는 여의도하고 붙어 있고 정말 이제 뭐 최고의 입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엄청난 곳에 좋은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하죠. 바로 흑석 3구역에 있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라는 아파트인데 근데 이 아파트가 가격만 보면은 로또 아파트가 맞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많기도 한 뭐 그런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입니다. 세대수는 1772세대이고 이 중에서 분양하는 세대수는 364세대입니다. 분양 면적은 25평형에서 42평형까지 분양을 할 예정이고 건축 규모는 26개 동, 최고 높이 20층 높이로 건축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는 GS건설입니다. 분양 일정은 현재로서는 4월 28일 모집 공고, 그리고 5월 8일 모델하우스 오픈. 물론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5월 12일 특별 공급, 그리고 5월 13일 1순위 당해 일반 공급, 5월 14일 1순위 기타 지역 일반 공급, 5월 15일 2순위 일반 공급, 5월 21일 당첨자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는 이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입니다. 지하철까지의 거리는 흑석 뉴타운 중 9호선 흑석역과의 거리로 봤을 때는 가장 먼 위치에 있는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역까지는 15분이지만 역에서 아파트까지는 2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숭실대 입구역까지는 대학교를 거쳐서 갈 경우에는 도보 약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역을 가던 마을버스를 꼭 타서 이동을 해야 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마을버스 세대가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하나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은 거리가 이제 지하철보다 더 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가면은 이 흑석 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서 한 20분 정도는 걸어야지 도보로 그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그 바로 앞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좀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도로교통으로는 현충로를 통해 여의도나 반포동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사당로를 통해 가지고는 테헤란로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죠. 다만 사당로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항상 밀리는 그런 길이긴 합니다. 거기에 한강대교나 동작대교를 통해 용산으로의 진입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다음은 학군입니다. 도상 1km 범위 안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흑석 뉴타운 9구역에 학교 부지가 있어가지고 신설이 되던 이전이 되던지 할 것인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고등학교가 여기에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온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따 마무리 시간에 좀 정확하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상업 및 병원 시설입니다. 자, 상업 시설도 그렇고 병원 시설도 그렇고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괜찮습니다. 우선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상권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 금액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학원으로 특화된 그런 상권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뉴타운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은 몇몇 개의 학원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고 흑석 리버파크 자이 바로 위 음로초하고 중대부중이 있는 곳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부지가 있어가지고 조금의 학원이 이제 들어설 수도 있겠으나 상가 부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원으로 평판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상가 부지는 아무래도 대학교 바로 앞쪽에 있다 보니까 학원보다는 술집과 밥집 위주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학생 이상의 자녀는 학원 쪽으로는 반포동 쪽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은 도상 500m 범위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그리고 뭐 분양하는 세대수도 많지도 않다 보니까
당해에서 아무래도 100% 끝날 것 같고 85 타입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 그리고 85 타입 초과 같은 경우에는 50% 가점에 50% 추첨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추첨 50% 중에서는 75%는 무주택, 그리고 뭐 나머지 25%도 뭐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그런 처분 조건 승낙자하고 뭐 이렇게 경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1주택자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자격으로는 청약 가입 2년 이상, 현 거주지 예치금 충족, 그리고 세대주, 그리고 서울 2년 이상 거주,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뭐 이상하다고 보기보다는 뭐 예전에 이제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해의 조건이 원래 이제 서울 1년 이상 거주였다가 2년 이상 거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즉 이제 12.16 대책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4월 17일부로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목동 호반 서밋이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당해 1년까지였었고 그 다음 아파트부터 모든 아파트는 서울 2년 이상 거주로 변동이 된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곳의 예상 평당가는 평당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800만 원 정도쯤으로 나오게 되면은 25평형 이하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과하여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중도금 같은 게 전부 다 전액 현금으로 필요하죠. 또한 준공 이후 실 입주 시 LTV하고 DTI는 40%씩이며 9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씩만 대출이 됩니다. 자, 인근 시세는 33평형 기준으로 흑석 센트레빌 2차 아파트가 평당 3,700만원, 그리고 흑석 한강 푸르지오가 평당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흑석 한강 푸르지오하고 시세는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 아쉬움이 좀 많은 아파트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뭔가 약간 시원치 않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흑석 리버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은 로또는 맞습니다. 뭐 당첨하고 즉시 최소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또는 맞는 거죠. 다만 이제 당첨이 되신 이후에 이쪽에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런 점은 유념을 하고선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아쉬운 점들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언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석역까지는 15분이 걸리는데 흑석역에서 이 아파트로 올 때는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매일 이런 거리하고 그런 언덕을 걷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걸을 때도 느끼겠지만 실제 이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은 이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돼요. 뭔가 이제 이 마을버스도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겁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기가 이제 언덕이 높은 곳으로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올 때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설 작업은 금방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언덕이 없는 것보다는 좀 위험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제설 작업은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 미끄러운 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언덕이 뭐 그래도 이제 도로라도 좀 잘 돼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왕복 2차선하고 4차선을 막 반복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언덕입니다. 자, 왕복 2차선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닌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을버스가 이제 손님들을 뭐 태우거나 아니면은 뭐 하차시키거나 할 때 버스가 멈추죠. 그때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이제 멈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언덕길은 언덕 자체도 경사가 져가지고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불편함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감수를 하시고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이 중앙대학교 병원 앞쪽에 있는 그쪽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호도 엉망이고 뭐 길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물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재정비 지구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비가 되면은 뭐 신호 체계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고 아마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존까지는 무조건 그 길을 지나서 써야 되는데 현재 이 3구역이 개발이 되면은 이 3구역 건너편에 있는 9구역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이제 새로 이제 뚫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정비 내용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예전만큼 그런 엄청난 헬교통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도 3구역처럼 지하철역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은 뭐 거의 무조건 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뭐 그런 곳에다가 여기도 도로가 역시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엄청 시원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 한 뭐 요 정도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 앞쪽에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고등학교와의 통학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은 하겠죠. 근데 뭐 이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고등학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서초구에 있는 명문학교로 지금 많이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현재 이 흑석 3구역 아파트 흑성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하고 거리는 상당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 청약에 접수하시는 것은 제가 추천을 드리며, 만약에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시게 될 경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불편한 점들, 그런 거를 좀 감수를 하신다면은 뭐 지역적인 뭐 그런 특성도 너무 좋고 뭐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점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뭐 가점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 비슷한 금액대로 해가지고 둔촌주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무조건적으로 둔촌주공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이 둔촌주공 아파트는 후분양을 또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데 이쪽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둔촌주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튼간에 이렇게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럼 이 흑석 리버파크 자이로 들어갈 돈으로 이 둔촌주공 아파트를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사실 둔촌주공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게 이제 후분양이 된다 그러면은 흑석 리버파크 자이도 정말 괜찮은 입지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된 뉴스 기사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